전문가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네, 홍영님 조선일보 여론조사팀장,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이증훈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금요일이니까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갤럽에서 안철수 신당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잘한 일이라는 게 44%, 잘못한 일이라는 게 25%로 전체적으로 탈당을 잘했다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광주 전라 지역을 또 해서 따로 뽑아봤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한 일 35%입니다. 잘못한 일은 32%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거의 비등한 상황. 그렇지만 잘했다는 반응이 약간은 높은 상황인데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은 또 약간 더 다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잘못한 일이 42%, 잘한 일이 41%로 박빙의 승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안철수 탈당에 대해서 긍부정 평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정치와 변화, 개혁, 그리고 구태 청산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평가로는 화합하지 못한 것, 갈등을 일으킨 것, 그리고 야권 분열의 책임을 일으킨 것으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철수 탈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상당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새정치연합이나 호남권 역시도 아주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요즘 아직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니까 자, 뭐 여론도 이게 등락이 좀 엇갈리고 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일반적인 그 부정적인 뭐랄까 반응이랄까 또 이런 거, 그다음에 특히 이제 또 문재인 대표를 위시한 그 친노 그룹의 이른바 패권주의, 여기도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거부 반응, 뭐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상당히 이제 확산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 거기서 도저히 같이 화합해서 같이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없으면 분명히 자기 길을 가라, 뭐 이런 뜻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에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의 그 탈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쪽이 좀 더 많이 나오지만은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또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이런 여론이랄까 이런 반응은 항상 바뀔 수도 있다. 이 점을 이제 안철수 의원은 특별히 명념해야 되겠죠. 아니, 갤럽에서 오늘 또 하나 결과가 또 이제 발표가 된 게 차기 대선 야권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느냐에서 안철수 의원이 41%, 문재인 대표가 33%로 나왔습니다. 근데 광주 전라만 또 국한을 해서 본다면 안철수 의원이 48%, 문재인 대표가 27%로 이 격차가 지금 상당해요. 지금 21%포인트나 지금 차이가 납니다. 새정치연합 지지층만 보면 역시나 문재인 대표가 높긴 한데 지금 양자 대결로 해서 이 야권 후보 둘 중에서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확실하게 지금 따돌리는 상황이에요. 예. 뭐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갤럽이 전국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광주 전라 부분은 표본이 100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해석은 사실 뭐 약간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잘한 일, 잘못한 일이 약간 더 높지 않습니까? 잘한 일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야권 그 대선 후보로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보다 거의 한 20%포인트가 높은데 결국은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가 그대로 잘 배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는 그 반대로 문재인 대표가 한 20%포인트 높은데 결국은 이 여론조사 결과는 안철수 의원이나 문재인 대표 양쪽에 다 숙제를 안겨주는 결과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 반호남 정서, 반문재인 정서의 그 호남 정서를 어떻게 달래느냐라고 하는 게 결국 2017년 대선까지 가는 레이스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야당의 대선 후보를 정하는 거는 사실 전 국민의 이 여론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이 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결국은 대선 후보를 뽑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철수 의원이 또 문재인 대표보다 20%포인트 이상 낮기 때문에 또 안철수 의원 입장으로도 이
소위 말해서 진보층에 대한 이 겨냥을 해서 어떻게 또 정서를 달래느냐는 게 이제 그 숙제인데 사실 이 여론조사는 뭐 일종의 가상 대결인데 뭐 우리가 흔히 이게 또 이제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또 이제 이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고, 그렇겠죠. 안희정 충남지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요 대결을 안철수 문재인으로만 이렇게 하지 않고 박원순 그 서울시장을 넣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요? 지금까지는 오히려 호남에서 안철수 의원보다도 박원순 시장이 약간 더 높았어요. 갤럽 조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문재인 대표가 그때가 안철수, 박원순, 문재인 이렇게 세 명을 놓고 할 때도 호남에서는 3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에 대한 호남 정서가 상당히 안 좋고 지금도 안 좋고 앞으로도 그다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이제 나오고 자, 그럼 여기서 호남 지역 민심을 저희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호남 취재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경환 본부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갤럽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호남 지역에서 광주 전라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탈당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수치들이 나오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큰 기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의원은 어제 전주를 거쳐서 광주에 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선 주자급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5시에는 청소라는 미화원들을 만난 데 이어서 지역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어젯밤에는 제야 시민사회 원로 그룹과도 만났고 우등이라는 지지모임 창립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네, 안 의원은 탈당 선언 후 야권의 핵심 지역인 광주를 찾아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이 지역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외되고 배제되어 오던 중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네. 반문재인 정서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광주와 호남을 대변하는 정치적 실체가 떠오를 수 있다는 것에 지역민들은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실제 이 광주에서 지금 사실 강철수라는 지금 별명을 얻었던 안 의원인데 자, 연일 지금 최근 아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제 친정인 새정치연합뿐만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 무능하다라면서 직격탄을 지금 날리고 있는데 자, 이런 행보로 호남 민심 지금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미 얻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뿌리는 광주와 호남 아닙니까? 아직 대다수의 그 지역구 소속 현 의원들이 새정치에 적을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새정치연합을 친노 세력이 장악하고 호남 세력은 배제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미 천정배 의원이 나섰던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 때 반문재인 정서는 표로서 확인되었었습니다.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힘들게 지켜온 전통 야당에서 멀어지고 더구나 집권 가능성도 멀어졌다고 보는 상황에서 안 의원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안 의원이 광주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권하려면 연대가 필요한데 새정치는 네거티브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는데 온몸을 바치겠다. 네, 또 낡은 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외연을 넓히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광주 호남 사람들은 새정치의 대안으로 집권 가능성 있는 정치 세력으로 안 의원을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인가요? 광주 지역구죠. 이 김동철 의원 탈당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전에도 지금 이제 호남권에서 두 분이 탈당을 했는데 김동철 의원 움직임은 어떤지 그리고 호남 의원 탈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김동철 의원의 탈당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평소 조용하면서도 진지하기로 소문이 난 김 의원인데요. 김 의원은 반문재인 활동에 앞장을 서왔기 때문이죠. 네, 김 의원이 탈당을 하면 다른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그런 광주 의원들도 같이 탈당을 이제 김동철 의원이 탈당을 한 이후에 연쇄적으로 광주 의원들도 다 탈당할 가능성이 좀 높은가요? 아마 김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기는 어떻게 정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경향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 호남 지역에서 이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는 않고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흐름을 타느냐 네. 하는 것을 지역구 의원들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경한 조선일보 호남 취재본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이 여론조사도 그렇고 현장 분위기를 들어봐도 호남에서의 안철수의 바람? 호남발 진짜 안풍이 다시 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오늘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사를 추가 후속 인사를 주겠습니다. 예. 정책위원장의 이모키, 소위 이제 범주류로 불리는 분들인데요. 네. 그리고 친노시죠. 이어서 그리고 전략공천위원장이 얼마 전에 불출마 선언에서 김성건 의원이라는 쭉 이제 공천을 임명을 했는데요. 예. 네. 이 임명을 두고 나서도 사실은 좀 당내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이제 최재성 의원의 어쨌든 불출마와 이어서 동시에 네. 공천기획단장의 임명, 이제 이런 흐름들이 조금 잡히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비주류 입장에서는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던 관망파들이 이건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피바람이 불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예측이 가능한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내부적인 한 축이 있고, 즉 바꿔 말하면 문재인 대표는 친정 체제를 강화해서 구심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바람을 일으켜서 여론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빼면 안철수 의원은 존재감이 진짜 6명 중에 1명의 탈당 의원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안철수 신당이든 안철수 의원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든 이 소위 말하면 여론의 지지율을 몇 % 받느냐, 이것이 아마 이후에 추가 탈당과 분당 여부를 가늠하는 성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연일 대선 주자와 같은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반대로 이 성벽이 무너지면 안 돼서 성벽을 지켜야 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친정 체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팽팽하게 구심과 원심이 팽팽하게 맞닿고 있는 지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지금 오늘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내세운 사람들을 보면 신임 정책위의장에 진짜 비노 측에서 그렇게 반발을 했던 친노 이모키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선출 규정 TF팀장의 홍익표 의원인데, 이분이 과거에 귀태 발언을 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귀태 발언을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류 측을 대거 포진을 하고, 그리고 막말 논란이 있었던 의원들까지 포진을 하고, 혁신과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남 의원들 줄줄이 탈당하고 실망하고 더 탈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비주류 입장에서는 매우 심정적으로는 반발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예. 이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비주류 쪽이 워낙 모래알처럼 이합 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치적인 결단으로 나오기에는 약간의 미숙한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지금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나가봐라 이런 입장이죠, 거의 사실상.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문재인 체제는 앞으로 친문 체제가 강화될 것인데, 이게 조국 교수 얘기한 것처럼 진보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게 예전에 얘기했던 게 진보의 길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나왔던 권면들이고, 예정된 코스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 만약 이제 이런 코스대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지층 입장에서는 여러 지지를 받게 될지 모르지만은, 예전에 확인된 것처럼 여러 번 선거가 있었죠. 4.29 재보궐선거, 12.8 재보궐선거. 여기에서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이런 노선은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적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음번 총선 대선으로 이어지면서 이 노선이 또 한 번 심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전에 당직 인선을 보면은 그래도 껴넣기로라도 개파 안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당직 인선은요, 아예 그냥 노골적입니다. 아예 그냥 야, 우리 편 아닌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어. 거의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다 넣어놨어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로서는 오히려 내부 단속, 그 다음에 이념성 뚜렷이 하는 거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결속력을 강화하는 이것이 살길이라고 생각하지. 여기서 섣부른 무슨 그런 어떤 조화라든지, 개파 안배 이런 거. 안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는 오히려 당이 와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속만 하면 설령 총선에서 좀 의석을 잃는다 하더라도 대신에 이 대오는 일사불란하게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야 지금 사실은 문 대표 체제로서는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2002년 다시 한번 리멤버 그렇죠? 네. 2002죠. 그래서 이를테면요 시민혁명을 아직 시민혁명의 불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 대표를 앞세워 일사불란하게 나감으로써 궁극적인 목표인 2017년 대선 승리 이거 목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섣부르게 뭐 인심쓰듯 한다든지 좌고우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당내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저 문 대표 체제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거 뭔가 잘못돼가고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면 당 결속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자신감 내 보이면서 확실한 그 단결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동안 약간 회의적이던 사람들 좀 이런 사람들까지도 신뢰를 갖게 하고 신념을 갖게 하면 아마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앞으로도 문재인 대표 체제는 인사할 때도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막말이니면 그거 지금 그거 고려할 상황이 아니죠. 그래요? 아니 지금 아직 문재인 대표가 기분이 요즘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나가서 기분이 좋으신지 온라인 입당만 하더라도 한 2만 명이 지금 넘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에서 정청래 의원도 밥 사겠다. 그래서 이제 밥 사겠다 전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또 패러디가 나왔습니다. 계속 정신 못 차리면 탈당한다 전해라. 뭐 100세 시대 패러디까지 지금 나왔는데 사실 이 온라인 입당부터 시작해서 이 친노의 필승 법칙 있지 않습니까? 주류들을 쫙 자기네로 세우고 그리고 친노의 필승 법칙 이게 다시 한번 작동하는 건가요? 지금은 일단은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가지는 좀 지적해야 될 거는 혁신위 안에는 지금 온라인 입당으로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효과는 없습니다. 즉 혁신위 안에는 기존의 당원과 뭐 모바일 안심번호제는 이 온라인 입당과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안으로 마지막에 공천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 가령 예를 들면 이 온라인 입당한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지금 2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연말까지 10만을 바라본다는데 이러면 지역구별로 한 3천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것들을 만약에 또 주류 측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거의 아마 제가 볼 때 그러면 그냥 우리 정당 하겠습니다. 친노 정당 하겠습니다. 이런 선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실제로도 비주류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당원이 늘어나는 건 좋아하는데 그래도 온라인 당원이 늘어나는 거에서는 약간 두려워하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니 그럼 국토위원장 지금이자 삼선인 중진 의원 김동철 의원 나간다, 탈당한다. 그리고 또 인천에 있는 최원진 의원도 지금 탈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움직임이 가세가 되면 결국 줄줄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사실 안철수 의원 쪽에서 뭐 패밀리 탈당이다 그래서 3명밖에 안 나가냐라고 했지만 이 움직임이 거세지면 점점 비주류 쪽에서도 행동이 옮기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어제 이제 우리가 이 방송에서 그 문병우 의원 연락했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밝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탈당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연쇄 탈당이 있을 거라고 하고 저도 사실 그 뒤로 사실 나름대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실제로 흐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관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그 전략공천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소위 말하는 주류계, 범주류계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좀 더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의원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도 이전에도 안철수 의원과 함께했던 분, 특히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송호창 의원이라든지 윤장용 광주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탈당을 같이 안 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비주류들이 같이 탈당을 하기에는 또 안철수 의원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내부적으로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여론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고착화된다면 비주류들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계속해서 최고위 불참을 강행하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는요. 지금 주류 측이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의 이선 후퇴 그리고 비대위 구성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봅니다. 이선 후퇴와 통합적인 비대위 구성, 당대표 중심으로 최고위원회가 그 최고위원회에 들어와서 대표 중심의 반통합과 분열에 힘을 보태달라고 하는 취지의 참석권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자,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계속해서 각을 세우고 있고 최고위에 지금 불참하고 있는데요. 계속 불참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주류 측에서 징계를 진짜 할까요? 뭐 지금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 뭐 지금 뭐 양쪽 다 좌고우면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눈치 저 눈치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그런 그 과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야당의 상황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문재인 대표가 지금 저토록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아까 나온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서 안철수냐 문재인냐를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약간 더 높게는 나오지만 사실 엊그저께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빈집에 소들어온 그런 수준으로 지지율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새누리당이 30.2%고 새정치연합이 23% 나왔지 않습니까? 안철수 신당이 18.6%인데 이걸 과거 데이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일 때 안철수 신당을 준비할 때 2013년 6월 달 갤럽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때도 새누리당은 30%였어요. 그때도 30%였고 안철수 신당이 25%였어요. 그때 민주당이 몇 프로냐면 9%였어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과 이제 통합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고 나서 지금 이제 20%대 지지율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나간 다음에도 23%를 유지를 했다. 새누리당 지지율만 갉아먹은 거군요. 새누리당 지지율을 40%에서 30%로 이제 낮춰놨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폭락했다, 급락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약간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동시에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32% 정도 나옵니다.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여당의 고정 지지층이 그 정도라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결코 흔들릴 30%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를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김한길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먼저 거울부터 봐라. 분열의 책임을 왜 다 남한테 떠넘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선으로 문재인 대표 후퇴하라라면서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계를 한다면 사실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 징계할 권한은 과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징계를 했을 때 이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아니 징계할 권한은 그 내부에서 절차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만들어낼 후폭풍이 그게 관심의 초점인데 지금 비주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분위기에서 저항할 수 있는 내공이 없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당하고 있어요? 아니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겠는가 퇴학을 하든가 아니면 자퇴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나가든가 아니면 이대로 참든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은 굉장히 좁다고 봐야 될 거고요. 만약 이게 똘똘 뭉쳐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고요. 또 하나 지금 왜 친노 주류 세력들이 이렇게 강한 칼을 휘두를 수 있느냐 지지층일 겁니다. 뭐 최재성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은 국민 친노 개혁적 국민들이 반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열혈 지지층들인데 지금 온라인 입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열혈 지지층들이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일단 집토끼들이 문재인 체제를 버텨준다면은 비주류 입장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거는 나가든가 참든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에 이종걸 원내대표를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원내대표이고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이제 소위 배신의 정치 심판 이후에 사실 당에서 왜 징계를 못했을까요? 유승민 원내대표를 왜 똑바로 일 처리 못한다고 징계를 못했을까?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김무성 대표가 이제 직접 찾아가서 물러나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아마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이게 징계가 된다면 이건 굉장한 일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김부겸 전 의원도 안철수 의원과 같이 안 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손학규 전 고문도 안철수 의원 합류를 지금 거부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손학규 대표는 일단 정계를 은퇴한 분이니까 본인이 합류하는 것에 대한 것 자체가 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계 은퇴인데 왜 합류를 합니까? 합류를 하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심에서 이제 이야기인 거고 다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제 문병호 의원께서는 유승민 의원도 거론하고 손학규 대표도 거론하고 지금 막 거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 안철수 의원 중심으로 있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바람을 일으키고 또 동시에 여기저기에다가 자꾸만
사람들을 모으겠다라고 널리 구애 작전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자꾸 열어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한 3가지 인재상도 굉장히 헐렁한 인재상이거든요. 뭐 이렇게 특별히 독특하고 까다롭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박지원은 안 된다라고 사실상 말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들어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의 입장이 그만큼 절박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동교동계 형님인 권노갑 고문을 안철수의 남자죠. 송호창 의원이 1대1로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권노갑 고문이 내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진짜 정치에 참담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자, 송호창 의원은 한때는 안철수 의원의 남자였는데 지금 동교동계 쪽에도 지금 뭔가 구애를 하면서 문재인 편에 선 건지 송호창 의원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도대체? 송호창 의원이 지금 현재로서 내 스탠스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역시 여전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겠는데 저 권노갑 고문이 저렇게 한 이유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자면 정통야당의 정통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나갔을 때 그 호남의 맥을 이어지는 그런 말하자면 정통야당의 정통성 자체를 저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건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권노갑 고문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있었던 호남 정치 세력들은 아직은 안 대표 정도로는 안 대표 이번에 그 탈당한 정도로는 이쪽에 있던 60년 정통 야당의 정통성을 이쪽으로 옮겨갔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려면 그 정통성이 옮겨갔다고 믿을 만한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아까도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지금 탈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는 안 될 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안에서 호남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호남 정치 세력이 완전히 와해돼 버리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맥을 이어왔던 그 정통 야당 그 정통성도 완전히 안에서 녹아버리고 이를테면 친노 또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2002년 이후에 형성됐던 친노 그룹이 이제 거기서 정통성을 전체 독시하는 이런 상황이 올까봐 아마 권 대표는 권 고문은 그걸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할 때는 같이 옮겨가지고 이거 정통성까지도 옮겨가는 그런 무슨 움직임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희미하니까 이때는 좀 더 자중하고 같이 안에서 오히려 비주류 측의 힘을 키워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문 대표하고 일전을 겨뤄보고 그러면서 이쪽에 지금 친노는 굉장히 단결되어 있거든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비주류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단결을 해서 유사시에는 또 그때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좀 더 지켜보면서 안에서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고 그거는 이종길 이종걸 원내대표의 지금 생각도 그럴 겁니다. 뭐냐면 일단 비주류의 힘을 안에서 강화하자. 그래서 문 대표 체제하고 대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자.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해서 밀어붙여야지 여기서 우리가 떠나버리면 누구 좋으라고.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쪽에서 비주류 측에서 가장 큰 그 고민은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절 리더십이라는 몇 번이나 지금 해본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분을 믿고 또 따라갔을 때 언젠가 되면 또 그냥 혼자 가버리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의원도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여러분을 자꾸 이제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저렇게 해서 신뢰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절대로 이제 안철수는 더 이상은 회군하지 않는 그런 확고한 리더십을 지금 가졌다. 이런 입증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도 보면 안철수 신당과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통합이 불가능하고 3원 체제로 그러니까 3당 체제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중도 정책을 표방을 하고 시기상으로도 우리가 합할 수 없다. 그렇게 돼서 결국 3단 체제로 그냥 총선을 치르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럼 결국 중원을 잡아야 된다. 현재 나온 국면으로는 이제 그 예측이 맞을 겁니다. 근데 어제 호남 가서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외연 확장과 통합과 연대의 필요성을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과 연대를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빅텐트론이라고 해서 야권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강한 여당에 저항할 수 있다는 거는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신당을
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압박감을 느끼게 될 거고요. 설령 총선을 3당 체제로 치른다 하더라도 총선이 지난 다음에 대선을 앞두고는 이 빅텐트론이 다시 불거질 거고 야당의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합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총선은 3당으로 치른다 하더라도 대선에 가서는 합치는 국면을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치쇼 아니냐 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런 비판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문병호 의원이랑 하는 얘기가 지금 상태로는 합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정치민주연에 변화하면은 또 합칠 수 있다. 이런 통합의 여지는 앞으로 계속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는요. 본래 그런 게 저기 항상 그 후보 단일화론이 뭐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명분 거기서 명분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뭐 그 점에서는 안철수 의원은 나중에 통합 후보 단일화 한다 해서 그거 가지고 크게 비난을 걱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팀장,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이진권 경희대 개건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